오늘은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죠. 장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. 갑자기 열이 나고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를 쭉쭉 한다. 한 번쯤은 뭐 다들 겪어보셨죠. 뭐 옛날에는 식중독 같은 증상 때문에도 많이 생기기도 했었고요. 자, 이건 이런 증상들은 장염 때문에 생긴 증상인데, 장염은 말 그대로 장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. 장이란 건 이제 위장, 소장, 대장 이런 부위들을 말하고요. 이런 부위에 뭔가 점막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데, 그런 걸 장염이라고 합니다. 장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. 하나는 세균성, 그리고 하나는 바이러스성이에요. 세균성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나 뭐 포도성구균으로 인한 게 제일 흔하고, 이제 바이러스성은 로타바이러스나 뭐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게 흔한데, 주로 옛날에는 식중독이 좀 많았죠. 위생 같은 관념도 좀 많이 없을 때고, 그럴 때는 이제 여름철마다 어디 상한 음식 먹고 집단적으로 이제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뭐 소아들이 뭐 해서 뭐 집단적으로 뭐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많고 했었죠. 그런 게 이제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으로 좀 생깁니다. 옛날에는 위생이 좀 그 관념이 적어서 여름철에 주로 많았는데, 바이러스성 장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겨울철에도 잘 생겨요. 여름철에도 잘 생기고 겨울철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. 주로 증상은 이제 처음에 열이 나면서 이제 구토 증상을 할 수가 있고, 이제 그거 지나면 이제 설사가 하루에 뭐 3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많이 나오게 되고요. 대부분은 우리 감기 걸리면 뭐 약 먹으면 7일,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고 뭐 그런 얘기 있죠. 그런 것처럼 장염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설사가 멎으면서 대부분은 다 좋아집니다. 이제 급성장염은 예방법이 중요한데, 이제 예방법은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면 돼요. 손을 좀 잘 씻어주고,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잘 씻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되고, 또 만약에 음식 먹고 남은 게 있다면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드시던지 아니면은 폐기 처분을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또 날음식이 좀 상하기가 쉽잖아요. 그래서 좀 익혀 드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장염, 급성적인 장염이랑 만성적인 장염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, 급성적인 장염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과음 가식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고, 찬 거나 아니면 상한 거를 갑자기 먹었을 때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럴 때 이제 주 증상은 설사하고, 이제 배가 아프고, 열이 좀 나고, 이제 심한 경우 뭐 구토 같은 거 같이 하기도 하고, 이제 그런 증상이 대부분이고요. 대부분 감기처럼 일주일 지나면 자연적으로 나아요. 그 기간만 이렇게 잘 버텨주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. 만성적인 장염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장염을 말해요. 급성 장염처럼 이렇게 막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, 그냥 만성적으로 계속 재발되고 해서 뭐 배도 좀 불편하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오는 걸 말합니다. 이제 음식 외에도 한 10%에서 20% 정도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장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. 우리 장내에는 유익균들이 있고 유해균들이 있고 항상 여기 두 개가 상쇄해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항생제를 먹으면서 유익균들이 많이 없어진다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면서 장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빠질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장염이 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잘 생겨요. 요새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. 사무직 분들도 많고 다들 나름의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계신데,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장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만성장염은 주로는 이제 신경 많이 쓰면 배가 아프신 분들 있죠. 그런 분들, 그리고 뭐 먹으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, 막 설사랑 변비가 반복 왔다 갔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. 이제 배가 더부룩하니 맨날 부르신 분, 아니면 변을 봤는데도 뒤가 무겁고 계속 변을 좀 덜 본 것 같은 잔변감이 계속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장염에 좋은 음식들을 몇 가지 해놨는데요. 일단 바나나 같은 경우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이게 설사랑 변비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좋다고 해요. 이런 것도 있고, 이제 생강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건비화위 한다고 해서 이제 장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, 그런 것들도 장염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. 이제 매실 같은 경우는 살균 작용,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이제 몸에 좀 독소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독소들을 내보내고 정화하고 이런 데 효과적입니다.
그리고 피해야 될 게 있어요. 당연히 만성적인 장염이 있는 분들은 자극적이고 맵고 짠 거 이런 거 좀 피하셔야겠죠. 그리고 스트레스도 되게 큰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고요. 또 커피나 뭐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면 장내 세균종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이런 것도 좀 피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장염은 사실 급성장염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관리법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. 일단 음식을 먹어서 생긴 거니까 음식이 당기지 않을 때는 그냥 금식하시는 게 낫습니다. 금식을 해주고 차라리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세요. 설사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수분을 계속 섭취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되고, 그때 이제 소금, 설탕 뭐 한두 스푼만 넣고 이제 물 끓여가지고 드시면 전해질도 좀 같이 보충해 줄 수 있고요. 이온 음료 같은 걸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데, 설사만 나면 지사제 같은 거 막 드시는 분들 있어요.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. 설사를 하면서 장내 독소들을 이렇게 다 훑어 내려보내게 되는데, 지사제를 먹어서 이제 설사를 멎게 만들어 버리면 독소가 안에 오히려 계속 쌓이겠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사제나 뭐 항구토제 이런 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설사가 잦아들면은 미음이나 담담한 음식으로 장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뭐 링걸 맞든지 수액요법 같은 걸 실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저희는 이제 치료는 한약으로 하는데, 만성장염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에는 한약으로 조절하게 되고요. 급성장염 같은 경우는 저희 보험약 중에 뭐 곽황정기산이나 불황금정기산 이런 종류의 약들이 장염 증상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. 그런 거 드시면서 이제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면은 뭐 큰 고생 안 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. 네, 또 장내 세균총이 너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유익균들을 늘려야 돼요. 그 방법으로 이제 유산균을 먹어주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많은, 또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위주로 섭취하시면 이제 장내 세균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